전쟁 개시 83일차 우크라이나의 보병부대는 이제 장갑차와 전차를 운용하는 러시아군 기갑부대를 맨몸으로 상대하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보병은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하나만 들고서 태연하게 도로로 걸어왔는데요. 이후 무서운 속도로 달려온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 T-80 MBT를 막아서면서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했고, 전차대 사람이라는 믿을 수 없는 근거리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차는 기습적인 매복 공격에 당해 차량에 불이 붙는 피해를 입었지만 끝까지 우크라이나 보병의 위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몸을 사리지 않고 싸우고 있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위험천만한 작전이 언제나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으며, 러시아군의 기갑부대가 지나는 동선에 맨몸으로 잠복하는 일조차 상당한 각오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간 제블린이나 엘로우 같은 대전차 미사일은 러시아의 기갑부대를 무수히 파괴시키며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아오기는 했지만, 2.5km의 최대 사거리는 보병들이 전차에 어느 정도 근접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영국에서 제공한 무기가 엄청난 활약을 벌이며 새로운 전차 사냥꾼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황 소식들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현재 러시아군이 수미 지역에 대한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미 주지사에 따르면 세레디나와 부다 인근에서 76건의 폭발이 일어났고, 러시아군이 국경을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우크라이나 국경경비대가 포격으로 저지하면서 전투가 발생해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요.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위치한 수미 지역은 동부 돈바스 전선이나 하르키우 전선에서도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 이곳에서 전투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도 뜬금없이 느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전선에서 철수한 뒤 우크라이나군의 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수미를 타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시선을 빼앗긴 것은 러시아군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하르키우 전선을 마무리 짓고 내려온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세베르스키 도네츠강을 건너는 데 성공하면서 보브찬스크 방면으로 진격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제공한 전황 지도에는 러시아군의 병참선이 검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하르키우 남쪽 이지움 전선과 러시아 영토인 벨고르드 보급기지를 잇는 병참선이 지나가는 곳이 바로 이 보브찬스크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보브찬스크에서 7km 떨어진 곳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이미 우크라이나 포병부대의 사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며, 러시아군은 혈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병참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대로 우크라이나군이 병참선을 끊어내고 계속해서 진격해 나간다면 러시아군은 역포위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과 달리 비교적 쉽게 투하작전에 성공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전선이나 병참선을 재조정하는 선택지를 내버려 두고 이번 전쟁 내내 그래왔던 것처럼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해 이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루한스크 방면에서 이지움 쪽으로 4대의 BMPT 보병용 전투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터미네이터라고 불리는 BMPT 전투 차량은 9M120 아타카 130mm 대전차 미사일과 30mm 기관포의 주무장 이외에도 AGS-30 유탄 발사기 같은 부무장을 두르고 있는 어마무시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014년 돈바스 전쟁 당시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BMPT 터미네이터가 이곳에 나타났다는 것은 러시아군도 총력전에 들어갔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칠러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의 방산업체 우랄바곤자보드는 9대의 T-90M 전차를 러시아군에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남아있는 부품으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전차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군이 이처럼 귀중한 전차를 끝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얼마 전에는 러시아군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출격했던 T-90M 신형 전차들이 우크라이나군의 T-80 전차에 끌려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제 제재로 인해 더는 신형 전차를 생산할 부품이 남아있지 않은 러시아가 겨우 만들어낸 T-90 전차까지 빼앗기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러시아군은 전력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스러운 제블린을 제치고 그보다 10배는 강력한 전차 사냥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국에서 지원한 브림스톤 유도 미사일이었습니다. 브림스톤 미사일은 아프가니스탄과 리비아 분쟁에서
무려 1620km라는 속력과 98%의 명중률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정밀 유도 무기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크라이나군에게 인도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모두가 반신반의했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무기 중에는 브림스톤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은 주로 전투기나 무장헬기에 탑재해 공군의 공대지 임무를 수행하거나 해상 플랫폼에 맞게 변형된 브림스톤 C 스피어를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영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의 사정을 고려해 군수 트럭을 개조하여 브림스톤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트럭에 설치한 미사일이 온전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선으로 투입된 브림스톤 미사일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활약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브림스톤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군 전차를 정밀 타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브림스톤 미사일은 트럭에서 발사되더라도 속도와 파괴력이 떨어지지 않았으며 20km 밖에서 발사해도 마치 근거리에서 대전차 화기를 사용한 것 같은 명중률을 유지하면서 제블린보다 더한 전차 사냥꾼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심지어 브림스톤 미사일이 사용된 위치는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전선 반격의 서막을 알리고 있는 하르키우 남쪽 전선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러시아의 마지막 T-90M 전차를 상대하는 것은 영국의 브림스톤 미사일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나토에서 지원받은 무기가 다양한 전선에서 전과를 거두기 시작한 지금의 상황은 러시아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군은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리만과 포파스나 지역에서 공세를 강화해 우크라이나 영토 방위군을 양쪽으로 포위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만 방면의 진격은 우크라이나군이 구축한 지하 참호를 뚫어내지 못하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 MLRS 다연장 로켓과 자주포의 화력을 집중시켰지만 요새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튼튼하게 지어진 참호는 모든 공격을 버티며 러시아군의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러시아군이 소유한 탄과 미사일의 화력이 근본적으로 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최근 도네츠크 인민군이 우크라이나 송신탑을 노리고 발사한 유도 로켓이 형편없는 공격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무리한 공세를 위해 빠르게 탄을 소비하거나 탄약고를 집중적으로 공격받으면서 오래되거나 손상된 것들만 남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우폴 방위군이 지금까지 무수한 공격을 홀로 감당하며 시간을 끌어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러시아군이 약화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리우폴 방위군의 포로 협상 이후 남은 이들에게도 생존을 우선시하라고 지시했고 부상당한 인원들 외에도 추가로 항복하게 되면서 마리우폴의 저항을 마무리 짓게 되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80일을 넘는 시간을 쏟아부어 도시 하나를 점령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대대적인 선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마리우폴을 완전히 점령했다는 발표는 러시아 국민들의 여론이 분노와 혼란에 휩싸이게 하는 뜻밖의 사건을 발생시켰습니다. 그간 마리우폴을 지켜내고 있던 이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며 지나치게 선동을 해왔던 것이 어떻게 극악무도한 자들과 협상을 할 수 있느냐는 식으로 번지며 러시아 국방부에 비난의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포로 협상건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짓말에 스스로 반박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언론 탄압과 선동으로 인해 아무것도 모르는 러시아인들은 협상을 당장 중지하라는 날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포로 교환을 하지 않으면 인력이 부족한 러시아군 역시 막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측의 언론은 우리에게 낯익은 인물을 조명하며 국내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여한 이근 전 대위였는데요. 우크라이나 주간지 노보의 브레미아는 이근 전 대위의 인터뷰 기사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대한민국 특수부대 출신인 것과 미군과 유엔에서도 일했던 것, 그리고 한국군과 경찰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하거나 구독자 80만인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자세한 설명을 기술했습니다. 이근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특수부대 출신으로 이곳에 도움이 될 만한 기술을 가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범죄라고 생각해 이곳에 왔다고 말하며 귀국하면 감옥에 갇힐 위험이 있지만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한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안톤 게라시첸코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근 전대위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소개했는데요. 그는 이근 전대위는 특수작전 경험으로 인해 국제의용군 팀의 지휘를 맡았으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막아내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전하면서 자국을 위해 달려와준 전사가 부상을 당한 것도 모자라 귀국 후 체포될 상황에 처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존경의 의사를 보내며 지금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을 모든 사람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